종목 공감 오늘 업종엔 타픽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곡역지점 하진태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저희가 예고도 해드렸었는데요. AM-OLED 산업이 2차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플렉서블 AM-OLED 이야기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업종 분석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2차 성장기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시발점은 아무래도 갤럭시 S4 쪽이 되겠죠. 네. 풀 HD 쪽이 탑재가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규모가 상당히 많이 커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도대체 아몰레드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한번 정의를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BLU라 그러죠. 백라인 유닛 뒤에서 불을 비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다. 자체적으로 발광을 하기 때문에 아주 두께를 굉장히 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화면을 크게 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플렉서블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이제 필름 기판을 적용을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플렉서블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볍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휴대전화 떨어뜨리면 잘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TV는 당연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유리함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형태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올 수가 있겠고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고 있었던 입는 컴퓨터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시계처럼 두를 수 있는 그런 휴대전화도 가능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물론 아직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이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휘는 플라스틱 쪽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유리는 휠 수가 없겠죠. 근데 플라스틱도 딱딱해서 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플라스틱 쪽으로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고분자 필름 쪽입니다. 고분자 필름 쪽으로 한다면 충분히 휠 수가 있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비용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가공도 쉽고 그래서 또 연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플렉서블 관련 AM-OLED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올해 작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가까이 되죠. 디스플레이 리서치에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했고요. 그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가 필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주력 제품군으로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5인치 쪽 아몰레드 패널이 한 5,200만 개 정도 판매가 예상되고 있는데 갤럭시 F4나 노트 3에 이렇게 탑재가 된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정체됐던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활력소가 제공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그 휴대폰 쪽 같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요. OLED TV 오늘도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죠. 예. OLED TV의 본격화된 이 대형화 경쟁인데요. LG전자에서 한번 또 빵 터뜨렸습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 앞선다 그래서 UHD TV를 한번 발행을 했고요. 올 초에는 OLED 55인치 TV를 소개를 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판에 나섰죠. OLED TV 55인치인데 가격이 무려 1,500만 원이랍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휘었다 그럽니다. 오목해서 극장처럼 사각지대가 없고 멀리 보는 걸 끄트머리를 보나 가운데나 보나 시각적으로 거리가 똑같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는데 특히 저 오늘 보고 놀란 것이요. 보통 스피커가 뒤나 옆에 붙어 있는데 앞에 필름 형태로 붙어 있다. 이제 소리가 앞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아주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뉴스들이었고요.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에서도 역시 공정을 전환을 시키고 8세대 라인까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런 거와 더불어서 장비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비업체와 재료업체가 중요한데 장비업체라는 SFA, AP 시스템 요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테라세미코, 비아트론 정도가 있고요. 재료업체로는 덕산 하이메탈이나 제일모직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하지만 이 높은 가격대와 기술적인 수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확률을 높이는 것들이 난제로 아직까지는 꼽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술의 발전은 정말 무한한 것 같아요. 미래
흔히 예전에 SF 영화에서는 보던 이제 일들이 현실로 되는 상황인데요. 가격적인 면 때문에 아직은 뭐 개인들이 소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좀 보고 싶네요. AMOLED 관련된, 특히나 플렉서블 AMOLED 관련된 산업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가운데 탑픽 종목 어떤 것 꼽고 계신지도 더 궁금해지네요. 예, 최근 들어서 코스닥 업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일단 거래소의 제일모직으로는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뭐 세 가지 점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안정적인 매출을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겠죠. 확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신임 사장님께서 그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해서 경쟁력이 나름대로 확보가 됐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AMOLED 재료의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1분기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실적이 나와줬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보통 1분기가 조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자재료 쪽이나 패션 부분은 약간 하회를 했어도 케미칼 예. 부분이 좋아졌고요. 특히나 3월 달부터가 많이 바뀌었다. 역시 갤럭시 S4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AMOLED 소재인 ETL이라는 부분이 독점 공급을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는 HTL까지 이 품목이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이제 편광 필름 쪽에는 흑자 전환이 됐고요. OLED 쪽의 소재가 본격화된다. 제가 오늘 제일모직의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뭐 패션 부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이 패션 부분 때문에 주가가 레벨업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OLED TV 쪽 그리고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쪽의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것은 이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회사의 매출이 바뀐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태블릿 PC나 이 TV 쪽에 확대가 될수록 소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16% 정도 증가된 7조 정도를 예상하는 곳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30% 정도 증가해서 4,200억 정도로 성장이 예상되는데 다만 이제 엔저로 인해서 일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약간 변수는 남아 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눈여겨볼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MOLED 시장과 함께 관련주로 제일모직 살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부르는 정말 시장에서는 제일모직은 의류회사예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반도체 회사로 이제 아예 뭐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소개해 주셨던 두 종목 잠깐만 좀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평가된 두 종목 관련해서 실적 관련된 KH바텍 봐주셨고요. 자산 관련된 서부 T&D 봐주셨는데요. 두 종목 체크하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소개해 준 제일모직 혹시 목표가 매수가 따로 뭐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그럼 뭐 잠깐 준비한 자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하나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자, 이 5개 회사에 대한 주가를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AP 시스템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 한 7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제일모직 한 8% 정도 상승한 그런 이제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일모직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지금 94,800원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관이 4월 달에 들어서만 200만 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13만 주 정도 매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관 매수다. 자, 그래서 한 95,000원 이하 정도라면 큰 부담은 없다. 이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모아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런 힘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매수가는 95,000원 이하,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H바텍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각도에 대한 문제만 좀 따라 있습니다. 조금 더 저항을 받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네. 목표가대로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서부 T&D는 아직까지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22,000원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는 쪽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좀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 두 종목 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 함께 종목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영지점 하진태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